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시가총액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불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졌습니다. 지난 고점 4,878달러도를 돌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하락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ETH BTC 환율도 최근 0.00 밑으로 떨어지며 2020년 초 수준으로 회귀했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불장은 이더리움을 잊은 것일까? 2020년 당시 이더리움 커뮤니티와 VC는 레이어2가 확장성 문제의 해답이라고 확신하며 수백 배의 TPS를 달성할 수 있는 롤업 기반 메인체인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레이어2는 과연 그 기대를 충족했을까요? Ethereum is a general purpose blockchain. So instead of being a blockchain that's designed for one application, Ethereum is a blockchain that supports a built-in programming language, and whatever blockchain application you want to build, you can just write the logic of that application in the programming language, upload that program to the chain, and this becomes what we call a smart contract.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이더리움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2024년부터 이미 이더리움의 침체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시는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았고 생태계 내 개발자, 지지자, 심지어 투자자들조차도 공개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이 되어도 이더리움은 여전히 레이어2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내 레이어2에 대한 열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한때 큰 기대를 받았던 레이어2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2023년은 레이어2의 전성기로 롤업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부상했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아비트룸이 대규모 에어드랍으로 선두를 잡았고 옵티미즘은 이중 전략으로 개발과 커뮤니티 활성을 이끌며 2위를 유지했습니다. ZK-SYNC-A라는 ZK 점수로 사용자들의 포모 심리를 자극해 상호작용을 급증시켰고 스타크넷은 연말 STRK를 출시했으며 표준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생태계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리니아, 스크롤, 베이스 등 신생 롤업들이 잇따라 미션 보상 프로그램을 출시하며 새로운 에어드랍 열풍을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블라스트가 스테이킹 채굴 플러 에어드랍 포인트 플러 세련된 UI로 전장을 휩쓸며 2023년 가장 핫한 L2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롤업은 각자 도생하고 있으며 유동성은 산산조각 나 있고 체인 간 자산 이동은 번거로운 절차와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동반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체인을 오갈 경우 인터페이스는 통일되지 않아 마치 퍼즐 게임을 하는 듯한 체험이 됩니다. 더 나쁜 건 사용자든 개발자든 참여 전에는 늘 하나의 선택지 앞에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느 체인으로 가야 할까요? 어떤 롤업을 써야 할까요? 프로토콜 배포도 한두 개 L2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하고 자칫하면 특정 체인에 갇혀버려 이사도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업계가 분열된 구조를 어떻게 깰지 고민할 때 파퍼 파이낸스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퍼퍼는 원래 리스테이킹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한 자산을 재활용해 계속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2024년에는 차원을 업그레이드하며 단순한 스테이킹 수익을 넘어 이더리움 인프라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4년 8월 퍼퍼는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단순히 리스테이킹 수익에 집중하던 프로젝트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탈중앙화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로 차원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 전환의 핵심은 세 가지 기술 모듈입니다. 첫째, Puffer Unify, 공유된 정렬 권한을 기반으로 한 Based Rollup 솔루션으로 현재 각자 움직이는 레이어2를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게 만들어 고립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Puffer Preconf, 사전 확인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 모듈로 거래가 체인에 올라가기 전 먼저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게 하여 정렬 속도와 실행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Puffer LRT, 본래의 강점인 유동성 리스테이킹으로 ETH 같은 스테이킹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단순히 스테이킹만이 아니라 다른 활용 방식에도 참여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푸퍼 피난스는 독자적인 길을 새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원래 탈중앙화 로드맵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유니피 기술을 중심에 두고 아리브럼, 오피즘 등 여러 레이어 2를 연결해 이더리움의 사용성을 높이고 체인 간 영해성을 강화하며 자산 운용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작업증명 POW를 공식적으로 떠나 지분증명 POS를 도입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건 이 온체인 혁명이 조용히 스테이킹 주도권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출금이 가능해지자 ETH 스테이킹 비율은 급격히 상승했고 리도의 스테이킹 점유율은 무려 30%를 돌파해 위신이 제시한 15% 탈중앙화 기준선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스테이킹 생태계는 마치 리도가 지배하는 당극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2023년 중반 리도의 검증자 수는 한때 코인베이스, 크래켄, 케이라켄 등 대형 거래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졌고 그 위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이더리움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3,416만 개를 돌파해 전체 공급량의 27.83%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리도가 보유한 비율만 해도 27.299%에 달하며 사실상 스테이킹 시장의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도는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선두주자이지만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리도의 탈중앙화가 부족합니다. 누구나 검증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뮤니티에서 선출한 소수의 노드 엘리트들이 결정을 내리고 일반인은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킹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도의 거버넌스도 매우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토큰 투표처럼 보이지만 LDO 보유자를 살펴보면 상위 몇 명이 대형 기관이나 고래들이고 실제 의사결정 권한도 이들 몇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민주주의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STET는 디파이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STET는 스테이킹된 ETH를 대표하지만 1ETH와 같지 않습니다. 이전 시장 변동 시 STET는 디페그된 적이 있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STET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청산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네 번째,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STET를 얻고 나면 이를 대출하거나 채굴에 사용할 수 있어 자본 효율성은 향상되지만 자금의 과도한 재사용이 일어날 수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청산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T의 유동성은 사실 따옴표 안에 들어갑니다.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더리움으로 실제로 환매하려면 대기하고 신호체인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생각만큼 빠르지 않. 만약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지배자 리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퍼 파이낸스가 필요합니다. 퍼포 파이낸스의 설계 철학은 리도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도의 검증자는 다우 투표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사실 검증자 엘리트 연합에 가까우며 일반 사용자는 입구조차 닿지 않습니다. 퍼포 파이낸스는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일반 사용자가 허가 없이 이더리움 노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탈중앙화되었으며 노드를 운영하는데 두 이더리움만 필요합니다. 이는 파퍼 자체의 혁신적인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더리움만으로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자금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자체 검증 노드 자금 효율을 높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32 이더리움으로 한 개의 노드를 운영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16개의 노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검증자 티켓 시스템입니다. 즉, 노드는 사전 지급한 환불 불가한 부드러운 약속금을 통해 퍼퍼 노드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약속금의 금액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상되는 POS 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퍼펠의 스테이커는 미리 POS 보상을 받게 되며 이 사전 지급된 약속금 방식은 저비용으로 참여하는 노드가 검증 업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고 성능 저하나 MEB 도난의 위험을 줄입니다. 베이스드 롤업은 이더리움 상에서 비교적 새로운 L2 확장 솔루션으로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거래 정렬을 직접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맡기고 L2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더리움 검증자가 거래를 정렬하기 때문에 속도는 12초 블록 생성 시간에 제한됩니다. 즉, 거래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검증자가 블록을 생성해야 하므로 최소 12초는 기다려야 합니다. 베이스드 롤러프의 블록 생성 대기 시간에 머리가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퍼 파이낸스는 퍼퍼 프리컴프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전 확인 방식을 사용하여 원래 12초를 기다려야 했던 거래 확인 시간을 100밀리초로 압축하여 거의 즉시 거래가 처리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푸퍼는 빠름에만 그치지 않고 제스테이킹 노드 서비스 LRT를 통합하여 푸퍼 유니파이라는 완벽한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빠르고 안전하며 탈중앙화된 구조로 이더리움 개발자를 위한 차세대 베이스드 롤업 아키텍처를 완성했습니다. 최대 장점은 완전한 탈중앙화이며 이더리움 메인넷의 활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도의 거버넌스 토큰 LDO는 80%가 몇몇 대형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투표는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래의 시장입니다. LDO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백만 개 이상은 있어야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푸퍼가 구축 중인 새로운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누가 기여하는지, 누가 스테이킹하는지, 누가 노드를 운영하는지와 같은 지표를 거버넌스 권한 배분 논리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푸퍼는 지금 초기에 있지만 이미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거버넌스는 누가 지갑이 크냐가 아니라 누가 기여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들은 기여에 따라 권한을 나누는 새로운 거버넌스 논리를 설계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단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스테이킹에 참여했는지, 노드를 운영했는지, 퍼퍼 프리컨프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런 블록체인 상의 실제 행동들이 바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사서 얻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얻은 것입니다. 리도는 당신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 이더리움이라는 대표 증서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STETH를 디파이 대출, 유동성 제공, 아비트리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유연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큰 시스템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2022년 사메이시와 세일시우스가 연달아 폭발했을 때 그들은 대량의 STSH를 담보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가 탈동조 현상을 겪으며 시장에서 1 ATB보다 몇 %나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 STW 2등호 1 ETH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청산이 일어나고 전체 시장의 신뢰가 붕괴되었으며 블록체인 상에서 폭락과 폭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모두가 1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영수증을 들고 돈을 빌리러 갔지만 이 영수증의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도는 ETH를 하나의 노드에 스테이킹하지만 퍼페어는 리도에 비해 보상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본적인 논리는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퍼퍼는 ETH를 이의간 레이어 기반의 ABS에 제공하여 경제적 안전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퍼펄의 다른 핵심 제품인 퍼퍼 유니파이와 퍼퍼 프리컴프는 각각 이더리움 L1 기반의 베이스드 롤업 솔루션과 미리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한 이더리움 L1의 무한 확장을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거래 속도는 100밀리초로 향상되며 노드 운영자는 다양한 원주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퍼는 토큰 발행에 의존해 디파이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프라 서비스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더리움의 진정한 확장을 가져오고 더욱 안정적으로 나아가며 스테이킹 업계의 실용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동성 스테이킹은 자금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가짜입니다. 리도 STET처럼 어디서나 사용하고 디파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거래할 수 있지만 진짜 ETH로 바꾸고 싶다면
대기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신호 체인이 인출 권한을 해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며칠, 때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금은 체인에 갇히고 급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유동성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리도와 로켓풀과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해결책이 일반 사용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일정한 유동성을 얻을 수 있게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중앙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노드 운영은 여전히 소수의 노드 운영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중앙화 경향을 악화시킵니다. 퍼펄의 LRT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사용자가 스테이킹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리리의 탈중앙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퍼펄의 유니파이 기반 롤업 솔루션은 거래의 탈중앙화된 순서를 실현하며 이더리움 L1의 탈중앙화된 검증자가 이를 실행합니다. 또한 TE 기반의 멀티프로버 기술을 이용하여 베이스드 롤업에서 L1으로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반의 탈중앙화된 검증자 집단을 전제로 추가적인 제3의 브리지 없이도 프로토콜은 베이스드 롤업 간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L1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퍼퍼는 첫 번째 퍼퍼 토큰 에어드랍을 공식적으로 오픈하며 초기 커뮤니티 인센티브와 거버넌스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퍼퍼는 1760개 이상의 주소가 스테이킹에 참여했으며 총량은 680만 개가 넘습니다. 동시에 퍼퍼디오 커뮤니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퍼퍼 파이낸스는 시즌2의 대업데이트를 출시했으며 이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점수 시스템이 체인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퍼퍼 점수가 백엔드의 숫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모두 체인상의 보상 토큰인 캐럿으로 변환됩니다. 캐럿은 퍼프웨어가 출시한 토큰화된 퍼퍼 점수로 ERC-20 표준에 속하며 커뮤니티 활동인 스테이킹, 투표, 유동성 제공 등을 보상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총 발행량은 1억 개로 매 2주마다 커뮤니티 지원도와 거버넌스 지표에 따라 보상이 동적으로 발행됩니다. 2025년 2월부터 캐롯 TI 공식 출시되어 원래의 체인 외부 점수를 대체하며 진정한 체인상 자산이 됩니다. 보상 수령도 유연하게 진행되며 각 보상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캐럿 토큰을 받은 후에는 바로 팔거나 시즌2 종료 시 퍼퍼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퍼퍼 시즌2에서는 스테이킹 투표, 유동성 제공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캐럿 보상이 지급됩니다. 또한 이 보상은 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지급되며 볼 수 있고 실제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더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캐럿 토큰의 발행량은 1억 개로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이 토큰은 시즌2 종료 전 언제든지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퍼퍼는 현재 모든 DeFi 프로토콜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스스로 유동성 풀을 만들고 가오계를 설정하여 커뮤니티 보상 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캐럿의 분배와 수혜자는 모두 퍼퍼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2년 동안 1000개의 푸퍼를 스테이킹하면 거버넌스에서의 권한은 스테이킹하지 않은 사용자보다 2배가 됩니다. 또한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캐럿은 VPuffer NFT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 VPuffer NFT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투표 권한이 중첩되어 기여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거버넌스 모델이 형성됩니다. 퍼퍼는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깊은 참여를 유도하고 권한과 책임이 상응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거버넌스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은 첫 번째 시즌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스테이킹, 거버넌스 투표 참여, 카로트를 이용한 차익 거래 등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보상 메커니즘이 다르므로 자신의 습관과 전략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 생태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모두 포착하세요. 지난 1년 동안 퍼퍼는 슈퍼라이트한 스테이킹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노드 운영이 더 이상 고액 투자자 전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2개 미만의 이더리움만으로도 원래 32 이더리움이 필요한 검증 노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졌고 수익 공간은 오히려 더 유연해졌습니다.
푸파는 노옵스의 보증금 진입 장벽을 이 이더리움으로 낮추어 기관이 아니더라도 쉽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형 투자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ETH를 스테이킹하는 사용자라면 한 번의 스테이킹으로 PUATS, E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이더리움 포에스의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재스테이킹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푸프 이더를 다른 DP 프로토콜에 사용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자산으로 다중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더리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푸페리의 이 기술은 더 적은 자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동일한 자본으로 더 많은 검증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이건레이어의 유동성 재스테이킹 서비스는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LST 재스테이킹 창구가 열릴 때마다 빠르게 마감됩니다. 6차례의 라운드에서 총 18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겐레이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탈중앙화된 유동성 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Puffer Finance는 사용자가 VSDT, StayDT, WUSDT를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하며 보일트 금고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푸파는 업그레이드된 Vote Escrowed Governance 모델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PUFFR을 스테이킹하여 vPuffR NFT를 발행하고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투표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200까지 상승하며 장기 보유와 거버넌스 참여를 장려합니다. 또한 Puffer DAO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제안부터 투표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Puffer LRT, Puffer Preconf, Unify Rollup 등 3가지 핵심 제품의 발전 방향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푸퍼 피낸스의 배경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것은 모두 업계의 대형 투자자들입니다. 브레반 하워드 디지털, 일렉트릭 캐피털과 같은 최고 수준의 벤처 캐피털뿐만 아니라 이건레이어의 창립자 에스리람 칸난, 포리곤의 공동 창립자 산뎁 나일왈,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책임자 존 제틀러, 메커니즘 캐피털의 파트너 앤드루 콩 등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재단의 지원도 받았으며 그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원은 단순히 보기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푸퍼가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제로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푸퍼가 재스테이킹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